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1년 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바로 저희 남편 말이죠. 남편 놈이 글쎄 저희 친정엄마가 암에 걸리자 시어머니와 함께 저희 엄마가 죽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것도 저희 엄마 재산과 보험금을 노리고요.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던지 아직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의 재산과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계기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게 되신다면 아마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 놈을 통쾌하게 혼내주며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연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한 지는 12년 차 정도 되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도 오래도록 저에게 정말 잘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저희 엄마에게도 잘했고요. 결혼하고 조금 걸리는 게 있다면 바로 시어머니 문제였는데 시어머니가 보통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결혼하자마자 지금이 옛날도 아니고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려 했던 겁니다. 물론 다행히 중간에서 남편이 잘 막아주긴 했지만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걸 보고 남편이 시어머니는 보지 않겠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먼저 저에게 숙이고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가끔 시어머니가 억울한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올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믿는 남편 덕분에 큰일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자녀 문제였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 검사를 해보니 남편과 저 두 사람에게 모두 문제가 있었고 저희는 그렇게 아이를 포기하게 됩니다. 많이 섭섭하긴 했지만 우리 둘만 보고 행복하게 살자는 남편의 말에 많은 위로를 받으며 나름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니 사람의 마음도 변하는 것인지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다정했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변하더니 가정에 소홀히 하며 저에게 조금씩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저희가 살아온 세월도 있고 남편도 나이가 들고 하니 어느 정도 저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게다가 그 다음으로 터진 큰일에 저는 그런 남편을 신경 쓸 여력조차 없었고요. 어느 날인가 갑자기 엄마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는데 엄마 친구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던 겁니다. 정혜니, 나야 덕순이 아줌마. 아줌마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희 엄마 핸드폰으로 어떻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희 엄마는 뭐 하시고요? 정혜야, 지금 그런 거 따질 시간 없어. 지금 빨리 병원으로 좀 와줘야겠다. 오늘 너희 엄마 만나서 밥 먹고 있는데 너희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어. 뭐라고요? 아줌마 그 병원 어디예요? 지금 제가 당장 갈게요. 그리고 도착한 병원에서 저는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희 엄마가 자궁암 말기라는 것이었어요. 엄마 혼자 얼마 전 이미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제가 걱정할까봐 저한테 숨기고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쩐지 엄마가 자꾸 몸이 마르고 안 좋아 보여서 제가 같이 병원에 가자고 이야기해봤는데도 엄마 집에 갈 때마다 다이어트해서 살이 빠진 거라고 자꾸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말기 암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믿을 사람이라곤 외동딸인 저 하나밖에 없는 엄마인데 제가 엄마한테 너무 소홀히 했던 건 아닌지 하고요. 그래서 미안함과 슬픔에 저는 엄마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미안해.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는 게 엄마 아픈 것도 모르고 진작 알았으면 내가 엄마 빨리 치료도 받게 하고 그러면 괜찮았을 텐데 내가 못된 년이야. 내가 불효녀라고. 네가 불효녀긴 무슨 불효녀야. 너처럼 결혼하고도 친정 잘 챙기는 자식이 어디 있다고. 혼자 있는 엄마 걱정된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친정에 들렀던 게 누군데. 엄마 아픈 거 엄마가 건강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절대로 네 탓하지 마. 그러면 정말로 엄마가 가슴 아파서 못 살아. 엄마가 자궁암 말기라고 했지만 저는 엄마를 결국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치료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병원도 알아보고 바로 병원 입원 준비도 도와드렸죠. 엄마도 본인 상황이 당황스러운지 병원만 알아본 상태고 아직 제대로 병원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을 하나 합니다. 엄마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동안 제가 곁에서 잘 보살피며 모시기로요. 그런데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 본색이 드러난다고 시어머니며 남편까지 진짜 인성을 알게 되었죠. 제가 저희 친정엄마를 모시겠다고 하자 남편이 펄쩍 뛰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장모님을 우리 집 근처 요양병원에 데리고 와서 모시겠다는 거야? 그러면 당신이 장모님이랑 있는 동안 내 법은 누가 차려주고 내 빨래는 누가 해주는데? 밥이야 내가 반찬 해놓으면 당신이 차려 먹으면 되는 거고 빨래며 집안살림도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알아서 해놓을 거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우리 가정생활에 좀 영향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 엄마 위해 뭐라도 하고 싶어. 우리 엄마 살 날도 얼마 안 남으시고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평생 후회할 것 같단 말이야. 그리고 어차피 우리 집에 직접 모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 근처에 암 전문 요양병원에 엄마 모시면서 내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당신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고. 그런데 당신 정말 너무한다. 우리 엄마가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당신은 지금 우리 엄마 걱정보다 당신 먹을 밥이랑 이불로 걱정부터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 당신 와이프 엄마라고. 아니, 나는 그냥 당신이 장모님 말기 암이라고 갑자기 말해서 당황해서 그랬던 거지. 나도 모르게 말이 헛나왔던 거야. 나도 장모님 걱정된다고. 알겠어. 그러면 당신이 장모님 곁에서 모시면서 잘 보살펴 드려. 그날 남편에게 섭섭했던 건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래도 10년 넘게 살아왔던 남편이었는데 저 매정한 사람이 제 남편이 맞나 싶었던 겁니다. 게다가 남편에게 저희 엄마 소식을 들었는지 그 다음날 전화해온 시어머니는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너 이게 무슨 소리냐? 가정주부가 됐으면 집에서 남편이나 잘 보살피며 살림이나 할 것이지 사부인이 아픈 건 아픈 거고 왜 그 일 때문에 우리 아들이 신경을 쓰며 피해를 봐야 하는 건데? 어머니, 피해라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집안 살림을 내팽개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 엄마 다니게 될 병원이랑 집이랑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남편이 하는 거라고는 밥 차려 먹는 거밖에 없는데 저희 엄마 아픈데 그것도 못 해줘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엄마가 말기 암이라고 하는데 어머니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긴 말 필요 없고 너 네 엄마 돌보느라고 우리 아들한테 소홀히 하기만 해봐라. 그랬다가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내가 확 우리 아들 이혼시켜버리려고. 집에서 살림만 해서 일도 못하는 거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면 아주 볼만하겠다. 나 그냥 하는 말 아니니까 내 말 새겨듣는 게 좋을 거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 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말도 말 같아야 들어주는 것인데 자식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부모를 돌보겠다는데 그걸로 트집 잡는 시어머니의 행동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로 어처구니 없게 구는 건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아파서 병원과 요양병원을 오가며 입원해 있는 몇 달 동안 남편이 단 한 번도 저희 엄마를 보러 찾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이제는 아주 제대로 대놓고 저와 저희 엄마를 무시하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하더라고요. 당신 아무리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저렇게 아픈데 어떻게 병원에 한 번 안 찾아와? 웃기고 있네. 우리 엄마가 아픈 것도 아니고 당신 엄마가 아픈 건데 내가 왜 거기에 가? 당신 엄마 아픈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우리 효도는 각자 셀프로 하자고. 알겠지? 그때 남편에 대한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변했다고는 해도 그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전 이런 남자와 계속 살아야 하나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도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엄마에게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신 겁니다. 그게 엄마의 합병증이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거라면서요. 그래서 엄마의 수술 날짜를 잡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수술하기 일주일 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던 겁니다. 그리곤 그동안 하지 않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오셨죠. 나다. 너 다음 주 월요일이 내 생일인 거 잊지 않았지?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 내 생일을 집에서 하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네가 와서 내 생일상 좀 차려라. 어차피 사람도 20명 정도로밖에 안 올 거고 네가 와서 간단하게 차리면 될 것 같다. 와서 칼비찜이랑 잡채랑 천 몇 개랑 나물 그리고 내 친구 중에 홍어회 무침 좋아하는 친구 있으니까 그것도 좀 하고 며느리 좋다는 게 뭐냐 이럴 때 부려먹는 거지. 어머니 20명 정도면 적은 게 아니고 인원이 너무 많은데요. 게다가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음식들은 간단한 게 몇 가지가 아니고 거의 동네 잔치나 할 때나 하는 메뉴들이라고요. 그리고 죄송한데 저 그날 갈 수 없어요. 그날 저희 엄마 수술이라서 계속 엄마 곁에 있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죽을 사람 곁에 있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너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 사람인데 네 시어미를 챙기는 게 중요하지 그깟 네 엄마 챙기는 게 중요하냐? 다른 말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집 와서 내 생일상 차리는 거다. 그러면 난 그렇게 알고 기다리고 있으마. 시어머니는 제가 뭐라고 말할 틈도 안 주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죠. 그러나 저는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시어머니의 생일날 가지 않았어요. 그날 수술하시는 저희 친정엄마 곁에 있어드려야 했으니까요. 그러자 늦은 오후쯤 돼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오늘 내 생일인 거 잊었어? 친구들 초대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곤란했는지 알아? 근처 식당 가서 겨우 친구들 밥 먹어서 달래서 보냈다. 집에 며느리가 생일상 해주기로 했다고 큰 소리 쳐놨었는데 너 내가 쪽당한 거 어떻게 할 거야? 나 자존심 상한 거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제가 왜 그 일을 보상해드려야 하는데요? 어머니야말로 정말 왜 이러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 저희 엄마 수술날이라 갈 수 없다고. 제가 그 다음에도 전화로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제 말 무시해서 어머니 마음대로 정해놓고 왜 제 탓을 하세요? 뭐라고? 이 포르장머리 없는 것.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다 못했는데요. 어머니, 효도를 받고 싶은 거면 남의 자식인 저한테 말고 어머니 자식인 남편한테 직접 봐주세요. 남편도 저희 엄마 아픈데 해주는 거 하나 없어서 제가 하고 있는데 왜 어머니는 남편도 아니고 저한테 효도를 받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각자 셀프 효도 하자고 했던 건 남편이 먼저고요. 어머니, 효도는 각자 셀프랍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바로 시어머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오는 시어머니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이미 전 그때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거든요. 어차피 갈라설 사이 아쉬울 것도 없었던 겁니다.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자기들밖에 모르고 저희 엄마 아픈데 병문안 한번 안 오는 인간들을 보며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렇다고 당장은 남편과 이혼하기 어려웠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언제 돌아가시게 될지도 모르니 저에게는 엄마와 있는 1분 1초가 너무 소중한 상황이었고, 그러니 제 이혼 문제로 엄마와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엄마를 돌보느라 바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신 후 모든 걸 정리하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수술을 마치고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인가, 엄마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제 앞에 무언가를 꺼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엄마의 모습을 의아한 눈초리로 쳐다보다가 엄마가 꺼낸 것들을 확인한 순간 그만 눈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 보험 증서들이야. 엄마가 건강할 때 들어놓은 사망보험들인데 수익자는 우리 딸 이름으로 해놨으니까 혹시라도 엄마 잘못되면 잘 챙겨받으라고. 한 5억 정도 될 거야. 네가 지금 아무리 박서방이랑 잘 살고 있다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 엄마가 이 세상에 없으면 돈이라도 있어야지 않겠어? 사실 엄마는 사망보험 같은 것 들어놓을 생각도 못했는데 보험하는 친구가 자식 위해서 이런 거 한두 개쯤은 들어놓아도 좋다고 하더라.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친구 말이 맞았네. 이래야 엄마가 떠날 때 조금은 안심하고 가지. 엄마,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엄마가 내 옆에 있어주면 돼. 그러니까 엄마 자꾸 먼저 간다는 말 하지 말고 얼른 나와서 내 옆에 오래오래 있어달란 말이야. 엄마. 정혜야, 걱정하지 마. 정혜는 그 누구 딸도 아닌 엄마 딸이니까 엄마 없어도 그 누구보다 용감하고 씩씩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딸 그리 해줄 수 있지? 대신 엄마도 약속해. 죽을 생각부터 하지 말고 어떻게든 나아서 살 생각부터 해보겠다고. 그래서 어서 나아서 나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엄마. 그날 저는 엄마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자 엄마도 참기 힘들었는지 저를 꼭 안으며 울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병원에 있다가 잠시 집에 들른 저에게 남편이 갑자기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꺼낸 남편의 이야기는 제가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이었죠.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 눈물까지 흘렸으니까요. 저기 여보, 당신 장모님 돌보느라 혼자 힘들었을 텐데 그동안 나랑 우리 엄마가 당신이랑 장모님한테 너무 무심했지? 미안해. 나도 계속 일이 바쁘고 힘들다 보니 당신이랑 장모님 향해서 진심이 아닌 말들이 자꾸 튀어나오더라.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했던 말 모두 진심 아니었대. 그냥 나이도 드시고 하니까 성격이 자꾸 괴팍해지고 해서 당신한테 못되게 군 것 같다고 미안해 하시더라. 저희 그래서 나랑 우리 엄마가 당신이랑 장모님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 이거 받아. 그러면서 남편은 어느 전셋집 계약 문서를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 물었죠. 이게 뭐야? 우리 장모님이 병원에서 잘 지내고 계신다지만 아무래도 서울에는 공기도 안 좋고 조용히 지내기 힘들 것 같아서 당신 어머님 가실 때까지 잘 모시라고 나랑 엄마랑 시골에 괜찮은 전원주택 하나 알아봤어. 그러니까 얼마가 될지 모를 남은 시간
내 걱정하지 말고 어머님 잘 모셔다 드려. 그리고 앞으로 장모님 모시면서 불편한 거 있으면 나한테 바로바로 이야기하고 나랑 우리 엄마랑 당신 도울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도울 테니까. 남편의 그 말에 저는 그동안 남편이며 시어머니한테 서운했던 감정이 싹 사라지며 고마운 마음에 눈물만 나왔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어머니한테도 정말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이 사람 울기는. 그러니까 여보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장모님 위해서라도 당신이 힘내. 알겠지? 그럴게.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와 엄마가 전원주택으로 이사가는 걸 도와주며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그러자 고마운 마음에 저도 남편과 이혼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저와의 약속 때문인지 제법 오랜 시간 잘 버텨주셨습니다. 중간중간 항암 치료도 계속 받으셨고요. 그렇게 엄마를 간병한 지 8개월이란 시간이 흘렀고 조금씩 건강해지는 엄마의 모습에 저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잘 흘러만 갈 것 같던 제 인생에 큰 시한폭탄 하나가 터지고 맙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던 거죠. 승연아, 무슨 일이야?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남편 지금 바람난 것 같아. 뭐? 우리 남편이 바람이라니. 그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지금 남편이랑 아이들 데리고 오랜만에 우리 집 근처 레스토랑에 왔는데 지금 네 남편이 어떤 여자랑 팔짱까지 끼고 장난도 아니야. 내가 옆에 지나가는데도 같이 있는 여자한테 정신 팔려서 내 얼굴도 못 알아보더라. 내가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남편한테 말하고 몰래 네 남편이랑 상간녀 만나고 있는 동영상으로 찍었거든?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확인해봐. 친구가 보내준 동영상에 저는 놀라 까무러칠 뻔했죠. 동영상에는 남편놈이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는데 뒷모습만 봐도 익숙한 것이 저희 남편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그 대화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오빠, 정말로 오빠 장모 죽으면 장모 보험금이랑 재산 절반 오빠 거 되는 거 맞지? 그렇다니까. 두 말하면 입 아프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보니까 부부 재산은 공동 소유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집사람이 장모님 죽고 보험금이랑 재산 상속받으면 그때 집사람이랑 이혼하면서 장모님 보험금이랑 재산 절반 받아내서 우리 미영이랑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아야지. 우리 엄마 호강도 시켜주고. 이건 비밀인데 내가 왜 엄마랑 같이 집사람이랑 장모님 지낼 집 알아봐줬는지 알아? 왜 알아봐줬는데? 엄마랑 내가 알아봐준 집이 완전 깡촌에 있어서 치료받으러 서울에 올라오기 힘들거든. 그래서 장모님이 서울에 있다가 병원 치료받으면 더 오래 살게 될까봐 나랑 엄마랑 장모님 병원 치료 못 받게 하려고 일부러 완전 시골에다가 집을 알아봐준 거야. 장모님 일찍 죽어야 장모님 보험금이랑 재산 집사람한테 빨리 받아내고 이혼할 수 있을 테니까. 그것도 모르고 집사람 나한테 고마워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 어머, 이제 보니까 오빠도 어머니도 완전 천재다. 그런데 오빠,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장모님이 사망보험 든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아, 그거? 내가 은행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집사람 화장대 서랍 뒤지다가 수익자가 집사람 이름으로 된 장모님이 사망보험 증서를 발견했거든? 그러니까 미영이 넌 조금만 기다려. 장모님 말기암이라 곧 죽을 거고 집사람이랑 나랑 이혼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엄마도 저번에 나 만나보고 집사람보다는 미영이 너가 며느리로 더 좋다고 하잖아. 집사람은 말도 안 듣고 집에서 살림만 해서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따박따박 대든다고. 그에 비해 미영이 너는 회사 신입사원들 교육하는
능력 있는 강사에 싹싹하고 우리 엄마가 당신 말도 잘 듣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처럼 별 볼 일 없는 능력 없는 여자랑 미영이 너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와 엄마가 지낼 전원주택을 알아봐준 이유가 일부러 저희 엄마가 빨리 죽길 바라는 마음에 아플 때 병원 가서 치료받기 힘들게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공기 좋은 곳에 집을 구했다며 시골 외진 곳에 있는 집을 구해준 것이고요. 그 사실에 저는 분노하고 말았죠.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그렇지. 저희 엄마가 죽길 바라는 마음으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속이며 그동안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하지만 남편 놈이 모르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돌아가셔도 남편은 절대로 저희 엄마 재산이며 보험금을 나눠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죠. 법적으로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은 그 자식에게만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용을 써도 제가 엄마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저희 엄마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원주택을 구해주었던 거죠. 그래서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고 남편 놈과 바로 이혼하기 위해 탐정사무소에 연락해 전문 탐정까지 고용해 남편이 바람피운 증거를 하나씩 모으기 시작합니다. 남편 같은 인간과 단 하루라도 같이 부부로 살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남편과 이혼 준비를 하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창간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거든요. 탐정사무소에서 알려줘 남편과 바람 피운다는 상간녀가 강사로 일한다는 회사로 찾아갔는데 저는 창간녀의 회사를 확인한 순간 길거리에서 미친 사람처럼 박장대소 할 뻔했으니까요. 탐정사무소 탐정님 말씀으로는 남편 놈이 아직 상간녀의 정체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고 했는데 상간녀가 강사로 일한다는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신입사원을 모집해 취직한 신입사원들에게 물건을 거의 강매하다시피 파는 불법 다단계 회사나 다름없던 것이었죠. 한마디로 상간녀는 사기꾼이나 다름없던 인간이었던 겁니다. 어쩐지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지만 잘 나가는 능력 있는 회사 강사라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독한 시어머니까지 둔 것도 모자라 장모 보험금이랑 재산이나 노리는 쓰레기 같은 유부남과 만나 결혼까지 하려는지 의문이었는데 단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 논다고 자기가 인간 말종이니 똑같이 인간 말종인 사람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상간녀 회사 앞을 구경하다가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상간녀가 일을 끝났는지 퇴근하는 복장으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재빨리 구석에 숨었다가 상간녀의 뒤를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상간녀가 들어간 곳은 회사 근처 식당이었는데 상간녀는 친한 친구로 보이는 여성에게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간녀 옆에 손님인 척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와 상간녀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죠. 미영이 너 진짜로 그 유부남이 이혼하면 결혼해서 살 생각인 거야? 시어머니가 성격이 깐깐해서 짜증난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도 결혼해야지. 오빠가 그러는데 장모 죽고 오빠 부인이 장모님 보험금이랑 재산 상속받으면 바로 재산 절반 받고 이혼할 거래. 나도 몰랐는데 부부 재산은 똑같이 권리가 있어서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하면 오빠 집사람이 장모님한테 받은 재산이랑 보험금도 절반 받을 수 있다나 봐. 그러니까 나도 오빠랑 결혼하면 오빠가 마누라한테 받은 재산 절반이 내 거 되는 거니까 그 돈 좀 뜯어먹으면서 편하게 살아보려고. 시어머니인지 뭔지 그 할망구는 오빠랑 결혼하면 오빠한테 말해서 돈 한 푼 주지 말자고 하고 바로 요양원에 보내버리려고. 내가 돈 때문에 지금은 참고 있는 거지 그 할망구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지 어떨 때는 한 대 쳐주고 싶다니까. 그래서 아주 멀리 보내버려서 우리 찾아오지도 못하게 할 거야.
상간녀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코웃음을 칠 뻔했어요. 저한테 받지도 못할 저의 엄마 보험금이랑 재산 때문에 시어머니의 남편놈의 상간녀까지 아주 제대로 신이 나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전 그런 시어머니면 남편놈이며 상간녀의 꿈을 와장창 무너뜨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남편놈과 이혼할 준비도 마친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는 며칠 후 남편놈과 제대로 끝장을 낼 생각으로 남편놈을 저희 엄마와 지내고 있는 전원주택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급한 척 남편놈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죠. 여보, 어쩌면 좋아. 우리 엄마가 왜? 장모님이 드디어 죽기라도 한 거야? 아니, 벌써 돌아가신 거야? 여보, 빨리 좀 와줘. 당신한테 내가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알겠어. 당신 우는 거 보니까 정말로 장모님이 돌아가셨나 보네. 내가 지금 누구보다 빠르게 바로 달려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전화통화 목소리였지만 남편놈은 저희 엄마가 드디어 죽었다는 생각에 기뻐 들뜬 목소리를 저한테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 지나자 남편놈이 드디어 저와 엄마가 살고 있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엄마가 죽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려고 하더라고요. 여보 왔어? 여보, 오랜만이야. 내가 당신이랑 장모님 이 집에 데려다주고 너무 바빠서 내려올 정신이 있어야지. 그동안 내가 너무 서운했지? 미안해. 그런데 장모님 진짜 돌아가신 거야? 그렇게 말하며 남편놈은 저희 엄마가 누워있는 안방 침실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엄마를 살피며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눈 감고 움직이지 않는 거 보니까 진짜로 돌아가셨나 보네. 하긴 말기 암인분이 이 정도면 오래 버텼지. 내가 이미 당신 편하라고 장모님 장례식장 다 알아봤으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 장모님 장례 서울에서 치를 생각인 거 맞지? 내가 그동안 뿌린 돈이 얼마인데. 그래야 아는 지인들도 많이 오고 조의금도 제대로 들어올 거 아니야. 내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장례식으로 알아봤으니까 거기로 예약하자. 그리고 장모님 돌아가신 분인데 왜 얼굴을 안 덮어드렸어? 아이, 내가 덮어드려야겠네. 사실 저희 엄마는 돌아가신 게 아니고 저희 엄마가 죽은 척을 하고 있으면 남편놈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연기하며 방 안 침대 위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남편놈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시어머니와 남편놈이 무슨 속셈을 가지고 있는지 엄마에게 진작 말씀드려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것도 모르고 남편놈은 죽지 않은 저희 엄마 얼굴에 이불을 덮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불이 흰색인데 남편놈이 그러니까 정말로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남편놈은 저희 엄마 얼굴에 이불을 덮자마자 한다는 이야기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기 여보,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장모님 돌아가시면 당신 받기로 한 보험금은 어떻게 할 거야? 저번에 뭐 좀 찾으라고 당신 화장대 서랍 뒤지다가 장모님 사망보험 들은 증서 우연히 보게 됐거든? 당신도 알겠지만 부부재산은 공동으로 권리가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당신 장모님 보험금 받게 되면 그 절반은 내 거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 당신 혼자 전부 그 돈 먹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빨리 장모님 사망신고부터 하자. 그래야 우리 보험금도 제때 타먹을 수 있을 테니까. 여보, 미안한데 그렇게는 절대 안 되겠는데? 안 된다니?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당신 지금 장모님 보험금 나랑 나눠 가지기 싫다는 거야? 돈 앞에서 사람이 눈에 뵈는 게 없어진다고 하더니 당신도 그런 거냐고. 당신 이렇게 치사한 사람이었어? 정말 실망이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리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부부재산은 공동으로 권리가 있어서
장모님 보험금 절반은 내 거니까 그러니까 당신 자꾸 치사하게 그러지 말고 당장 내 돈 내놓으라고. 돈 때문에 내가 베는 게 없다고? 지금 돈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는 게 누군데 그래? 어디서 함부로 우리 엄마 죽었다고 하면서 사망보험금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러면 이미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뭐라고 그러는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동안 당신 아픈 장모님 모신다고 난리치는 거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알아? 나이 들으면 어차피 죽게 돼 있는 거 늙은 노인의 암이라고 요양병원에까지 모시고 얼마나 유난이던지. 유난도 그런 유난이 없었다고. 당신 엄마 아주 제대로 잘 죽었다. 아주 꽃이다 꽃이여.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말 다 못했다. 어차피 노인네 숨 넘어갔고 당신 나한테 장모님 보험금이랑 재산 절반 주지 않기만 해봐. 내가 법적으로다가 소송이라도 해서 전부 받아낼 테니까 당장 내 돈 내놓으라고 이 옆에내야. 그때였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던 저희 엄마가 이불을 내팽개치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난 건요. 이 괘씸한 놈! 감히 우리 딸 협박하면서 그 더러운 주둥이로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그리고 저희 엄마는 일어나자마자 남편 놈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그러자 남편 놀라 자빠지고 말았죠. 으아! 귀신이다 귀신이야! 귀신이 내 뺨을 때리네! 귀신은 무슨 귀신? 나 아직 안 죽고 살아있다. 내가 죽어서 아주 꼬셔 좋아 죽으려고 했는데 이걸 어쩌나?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어서? 장모님 오해해요. 제가 사랑하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정말로 기뻐하려고요. 그냥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슬퍼서 홧김에 한 소리라고요. 홧김에 한 소리?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내가 여기 와서 생활한 몇 달 동안 얼굴 한번 보러 오지 않은 거야? 그리고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내 보험금이랑 재산 노리고 있던 거? 나 죽으면 우리 딸한테 내 보험금이랑 재산 뜯어갈 생각으로 너희놈 내가 죽기만을 기다렸지? 장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장모님을 죽기만을 기다리다뇨. 저도 장모님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장모님이 이렇게 살아가신 거 보고 제가 지금 얼마나 기쁜지 모르실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살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요양할 집도 구해드린 거잖아요. 장모님 언제 떠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제가 구해드린 이 집에서 편히 지내다가 가세요. 싫은데? 나 안 죽을 건데? 예? 안 죽다뇨. 장모님이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시기 힘드신 거 알지만 장모님 지금 암 말기라고요. 살고 싶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병이요. 아무리 싫으셔도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한다고요. 아무리 싫어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 바로 네 놈이 될 거다. 딸, 뭐 하고 있어? 이 거지 같은 놈에게 당장 보여주지 않고. 엄마의 말에 저는 그동안 준비해 놓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본 남편 놈은 식은땀까지 흘리며 놀라 까무러치려고 하더라고요. 이건 네 놈이 나 여기 시골에 처박아두고 몰래 바람 피우면 내가 영원히 모를 줄 알았어? 내가 여기서 우리 엄마 간병할 동안 네 놈이 나 몰래 바람 피운 증거 사진들이다. 너 우리 엄마 죽으면 나랑 이혼하고 우리 엄마 보험금이랑 재산 절반 뜯어내서 네 상간녀랑 네 놈 엄마랑 떵떵거리며 살 생각이었지? 우리 엄마 빨리 죽게 만들어서 보험금이랑 재산 받을 생각에 치료받지 못하게 하려고 시어머니랑 작당하고 병원 찾아가기도 힘든 이 깡시골에 나랑 우리 엄마 보낸 거잖아. 네 놈이 네 상간녀랑 만나서 떠드는 거 내 친구가 보고 나한테 전화해줬어. 그러니까 네 놈이 바라는 그 이혼 지금 하자. 오늘로써 너랑은 끝이야. 영원히. 안 돼. 아직 장모님 돌아가시지 않아서 재산 절반 받으려면 한참 더 기다려야 하는데
지금 이혼하면 장모님 보험금이랑 재산 절반 내가 받지도 못하게 되는 건데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여보, 내가 전부 잘못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지금 만나는 여자랑도 바로 정리하고 내가 당신이랑 장모님한테도 정말 잘할게. 조금 전까지는 우리 엄마 재산 노린 적 없다더니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내가 미쳤다고 우리 엄마 죽기를 바란 것도 모자라 나 몰래 바람까지 피운 너 같은 놈이랑 계속 살 것 같아? 그 생각만 하면 징그러워서 네 놈도 네 놈 엄마도 꼴도 보기 싫어. 그리고 네가 아직 모르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알게 되면 아주 깜짝 놀랄 거다. 놀랄 거라니. 여기서 더 놀랄 소식이 뭔데 그래? 엄마랑 나랑 얼마 전에 병원 갔다 왔는데 우리 엄마 몸에 있던 암이 싹 다 사라졌다고 하지 뭐야? 5년 정도는 그래도 계속 병원에 와 검사도 하고 관리도 잘해야겠지만 건강관리만 잘하면 앞으로 괜찮을 거래. 의사 선생님도 이런 경우는 말로만 들었지 눈으로는 처음 봤다면서 기적이라고 하면서 아주 신기하셨어. 니놈이랑 니놈 엄마는 우리 엄마 빨리 죽으라고 여기로 우리를 보낸 건지 몰라도 엄마가 이렇게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와서 나랑 지내는 게 행복해서인지 정말 기적처럼 나았지 뭐야? 이게 다 전부 당신이랑 어머니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그래서 우리 엄마 낳은 게 너무 기뻐서 아까 당신이랑 통화하면서 울었던 거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장모님 죽으면 받을 돈 생각해서 이미 빚까지 져서 잔뜩 일까지 벌어놨는데 이제 어쩌면 좋으냐고. 쫄딱 망하게 생겼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 하나. 네가 뭘 모르나 본데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상속받은 재산은 부모 자식인 당사자한테만 권리가 있지 배우자인 당신한테는 아무 권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가 아무리 용을 쓰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영원히 우리 엄마 보험금이나 재산을 받게 될 리는 없었다는 이야기야. 내가 이혼하면서 어머니랑 니놈이랑 니놈 상간녀한테까지 전부 소송 걸어서 위자료 받아내고 니놈한테 재산 분할까지 제대로 받을 생각이니까 각오해두는 게 좋을 거야. 알겠냐 이 자식아? 아유, 나는 망했네. 그냥 살았으면 나중에 장모님 재산 물려받은 돈 많은 마누라랑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내 인생 아주 제대로 망해버렸어. 유별났던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왕쾌되었다는 소식과 저희 엄마가 만에 하나 돌아가셔도 남편놈이 받을 게 이런 한 푼 없었다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고 바로 그 자리에 졸도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중에는 저를 찾아와 용서를 빌며 남편과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애원까지 했지만 저희 엄마가 죽길 바라던 못된 시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줄 제가 아니었죠. 남편은 저에게 이혼당하며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으며 남편에게 재산 분할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놈이 저 몰래 대출을 받아 상간녀와 이상한 회사에 투자를 한 것 같은데 남편과 제가 이혼하는 동안 남편이 투자했던 회사 쫄딱 망하는 바람에 남편놈은 빚쟁이까지 되어버렸죠.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남편이 저 몰래 상간녀와 벌인 일이라 제가 남편놈의 빚을 떠안는 일은 없었고요. 오히려 그동안 모은 재산의 절반은 남편놈이 저에게 주게 되면서 아주 제대로 곤란해진 상황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살던 집까지 담보를 잡혀 남편 빚 갚느라 제대로 고생 중인 것 같았으니까요. 아픈 저희 엄마가 죽기를 바라며 보험금이랑 재산까지 노리더니 남편이며 시어머니 모두 벌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남편과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놈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무릎까지 꿇고 애걸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한테 다시 돌아와 주라. 이게 실성을 했나?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야? 당신 지금 내 상황 알면 절대로 이렇게 매정하게 못 군다고. 당신 상황이 뭐가 어떤데? 우리 엄마 암이래. 그것도 췌장암 3기. 이대로 두면 정말 우리 엄마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나랑 같이 우리 엄마 간병 좀 해줘라. 간병은 무슨 간병? 네 엄마 간병을 왜 나한테 해달라고 그러는데? 효도는 각자 셀프라는 거라고 네 놈이 먼저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간병 네 상간녀한테 해달라고 그래. 여보, 지금 그럴 수가 없어서 하는 소리야. 나 알거지 되고 우리 엄마 아프다니까 그게 나랑 손절하고 도망가 버렸다고. 정말 못되지 않았어? 게다가 알고 보니 그게 잘 나가는 회사 강사인 척 하더니 사람들 사기치는 다단계 회사 강사였더라고. 그 애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당신 두고 바람 피울 일도 없었을 텐데. 내 생각이 너무 짧았어.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 다시 나한테 돌아와 주라. 우리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려거든 네 혼자 행복해. 나는 너 같은 놈이랑 같이 행복할 생각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미쳤냐? 네 상간녀도 싫다고 도망간 다망한 그지 새끼를 받아주게? 너 우리 엄마 아프다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 나이 들어서 어차피 죽게 될 거, 우리 엄마 죽어서 아주 꽃이다고 했지? 그 말 나도 똑같이 돌려줄게. 어차피 나이 드신 분 아픈 건데 무슨 유난을 그렇게 떨어. 그리고 너랑 나랑 남남인 거 벌써 잊었어? 우린 이미 끝난 사이라고. 그러니까 니놈 엄마 아픈 거 니놈이 알아서 해. 다시 한번 우리 집 찾아왔다가는 내가 가만히 안 둘 테니까 그렇게 알고. 알겠냐?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자식아. 그리고 너 다시 한번 나 찾아오기만 해봐. 그때는 내가 너 스토킹으로 확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안 돼, 여보. 아이, 제발 가지마. 아, 여보. 그게 남편을 보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을 아는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남편이 빚 갚으며 회사 다니느라 또 아픈 시어머니 신경 쓰랴 아주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며 드는 생각은, 물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악하게 굴더니 그 죄를 그대로 받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교통도 편하고 서울에서 가까운 공기 좋고 물 좋은 시골로 이사해 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요. 나았다고 하지만 저희 엄마가 완쾌 판정을 받으려면 좀 더 몇 년은 있어야 하고, 시골에서 살아보니 마음도 편한 게 엄마가 완쾌 판정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 시골에서 살아보려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야 제가 사는 곳이 관광지 근처라 점심시간에 잠깐 식당을 열어 장사하는 것으로 충당하고 있고요. 엄마도 몸을 움직이고 싶다며 그런 저를 옆에서 조금씩 도와주고 계십니다. 게다가 남편과 이혼하며 받은 재산도 있고 엄마도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산이 어느 정도 있으니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같이 산 사람이었는데 뒤늦게 남편놈의 만행을 알고 이혼하게 된 것이 저에겐 솔직히 큰 상처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평생 함께할 거라 믿었던 남편의 배신이라는 게 저에게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저를 저희 엄마가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남편놈이 그렇게 된 것이 제 잘못이 아닐 뿐더러 제가 나쁜 짓 하지 않고 제 삶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왔다면 그것으로 잘 살아온 것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엄마 말을 믿고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 합니다. 옆에서 저희 엄마를 잘 보살펴드리면서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내 잘못이 아닌데도 사람의 일로 상처받으며 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힘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고, 잘 살아오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저희 엄마가 하신 말씀처럼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